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사프리 필름 ESG 콘텐츠 지구를 위해 용기 내 6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수소 에너지와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수소 건설 장비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제 옆에는 황준태 책임님께서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ESG 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황준태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태곤 책임입니다. 산업 촬영 부분에서 소재 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강 책임입니다. 전동화 연구팀에서 수소 굴착기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수소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설 장비 업계에서도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건설 장비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수소 건설 장비의 에너지원이 되는 수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수소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ESG 담당자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모든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알아보려면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탄소 배출이 많다면 이건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단순히 수소가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ESG 담당자답게 시각이 매우 날카로우시네요. 경우에 따라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현재 소비되는 수소의 80에서 90%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걸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수소 에너지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고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청정 연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레이 수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수소도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레이, 블루, 핑크, 그린 수소로 분류됩니다. 그레이는 황준태 책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블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 포집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핑크는 원자력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수소,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말하는데 그린 수소가 바로 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땅속에서 채굴해서 얻는 수소를 화이트 수소라고 하는데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생산 비용이 낮아서 골드 수소라고 불립니다. 아, 다 같은 수소인 줄 알았는데 컬러 수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로 구분을 하고 특히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라서 결론적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굳이 색깔을 떠나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다른 친환경 에너지도 많은데 수소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소는 우주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가장 가벼운 원소죠. 물로도 만들 수 있고 사용 후 다시 물이 되는 청정에너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 생산 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에너지 자립 역시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 수소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강국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정말 꿈의 자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소 에너지를 저희 건설 장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수소를 연료로 건설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는 엔진 방식, 전기 방식 두 가지로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수소 연소 엔진, 수소 연료 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소 엔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가 주유구에 기름을 넣듯이 수소를 주입하는데요. 수소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엔진 피스톤을 움직여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은요, 전기차와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연료 충전 방식은 수소 연소 엔진처럼 자동차 주유하듯이 수소를 주입합니다. 다만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할 때 발생하는 전기로 전동 모터를 작동시켜서 장비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전통 건설 장비와 수소 건설 장비의 차이는 엔진으로 움직이냐, 전기 모터로 움직이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이 석유냐 수소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작동 원리 면에서 수소 연료 전지는 기존 전동화 장비와 유사하고 수소 연소 엔진의 경우에는 기존 디젤 엔진 장비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기존 건설 장비 보유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소 연소 엔진과 수소 연료 전지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소음과 진동 면에서 매우 우수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생산 비용이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수소 연소 엔진은 현재 HD 현대인프라코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질소 산화물을 발생시키지만 현재 디젤과 가스 엔진에 비해서 아주 미량입니다. 또한 HD 현대인프라코의 오랜 디젤 엔진 개발 경험과 설비를 활용하여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존 AS 센터 등 정비 인프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기간, 비용, 성능, 친환경 측면에서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궁금한데요. 수소 건설 장비 가격이나 유지보수 비용, 이거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건설 장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건설 장비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장비보다는 비쌉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부품이 상당히 고가라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주 시장이 활성화되고 제품 판매 수 역시 늘어나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좀 더 낮은 가격에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와 같이 개발자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표현을 약간 애매하게 해주셨어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장비 대비 어느 정도로 비싼가요? 네, 자꾸 저한테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소 건설 장비는 현재 디젤 장비보다는 가격이 2~3배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부 지원 정책, 또 기술 발전 등으로 가격이 이후에는 점차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배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금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번에 전기차들 엄청 사잖아요, 주변에도. 네. 근데 보통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면 전기차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수소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정책들은 없나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현재 이렇다 할 만큼 눈에 띄는 보조금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공해 건설 기계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수소 건설 장비의 실제 가격 대비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현재 정부에서 수소지게차의 경우 보조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과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보조금 책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조금은 시기의 문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상용차라고 하죠.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수소 트럭의 경우에는 디젤 트럭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건설 장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장비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친환경 건설 장비의 양대 산맥으로 전기와 수소, 즉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전기 건설 장비와 수소 건설 장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을까요? 네, 활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이나 구동할 수 있는지, 즉 충전 인프라, 충전 속도, 저장 용량이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그 관점에서 소형 건설 장비는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 전기 장비가 선호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 장비는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 연소 엔진을 사용한 건설 장비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용 충전소 등 전국적으로 전기 충전 인프라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모든 전기 건설 장비가 일반 자동차용 전기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게 말씀하신 소형 전기 건설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시스템 구조 역시 간단합니다. 다만 충전 시간이 다소 길고 그에 반해 사용 시간이 좀 짧다는 건 앞으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의 과제이고요. 또한 수소 건설 장비는 충전이 빠르고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대형 건설 장비들에게 적합하다는 건데요. 다만 시스템 구조가 복잡하고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쉽게 말해 충전소죠. 아시다시피 아직은 다소 미흡합니다. 시스템 구조가 배터리는 간단한데 수소는 복잡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서요. 이게 정비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인 BMS 외에 일부 부품만 적용되어 구조가 간단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의 경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연료, 공기 공급계, 전력 변환계, 열 관리계 등 장착되는 부품이 많이 있어 구조가 복잡하다는 의미인데요. 각종 센서 및 감지 로직이 많이 구현되어 있어 그만큼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구독자분의 추가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한 시장 분위기나 또 수요는 어떤가요? 현재 전 세계 연간 수소 소비량은 1억 톤 정도인데요. 그레이 수소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레이 수소고요.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 따르면 2030년 수소 소요가 약 1억 5천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당연히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이면 사실상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기는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가 없으면 국가 간 거래가 어렵거든요. 한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나라로 운송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수소는 액화수소나 암모니아 형태로 부피를 압축해서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수소 시대 도래가 코앞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회사 수소의 건설 장비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산업 차량 부문에서는 1.8톤, 3.5톤, 5톤 수소주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톤 수소주기차는 개발과 시즌까지 마치고 현재 생산과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양산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5톤 수소주기차는 올해 인증과 형식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고 1.8톤 수소주기차는 현재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수소 저장 용기를 적용한 수소주기차도 개발해서 수소 저장량이 높고 사용 시간이 긴 차량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겠네요. 근시일 내에 수소 지게차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굴착기와 엔진은 좀 어떤가요? 네, 수소 굴착기는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2020년 수소 건설기계 개발 MOU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업성 확보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실증화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이후로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수소 굴착기도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소 엔진은 제가 계획을 들었는데요. 차량용 엔진과 발전용 엔진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용 엔진은 내년에 양산 계획이 있고요.
발전기 엔진은 올해 실증화 사업 후 2026년에 시장에 본격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술이 빨리 발달돼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수소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소 에너지와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혹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얼른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프리 필름 ESG 콘텐츠 지구를 위해 용기 내 6번째 이야기 수소 건설 장비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심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